10년 가르친 교사가 역사를 사학대학원 다녔다고, 사학과 대학원 다녔다고, 그런 사람을 역사 그 교과서 지필진으로 불러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왜? 일반적인 역사 교수들은 전부 다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교사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상고 교사가 뭐라 그랬어? 자기가 제일 낫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국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 애들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정부에서 밝히질 않기 때문에. 근데 소위 그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할 때 문제가 뭐였어? 사관이야.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지 아버지가 했던 짓이야. 원래 이승만도 국정교과서를 안 만들었대. 이승만도 역사책이 다양했다는 거야. 근데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정교과서를 만든 거야. 박정희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국민 정신을 통일하겠다. 뭐 국민교육헌장 뭐 이런 것처럼 국민교육헌장 만들고 국사책을 통일을 해서 국민의 사관을 하나로 만들겠다. 아주 독재자적인 발상인 거죠. 어떤 독재 그룹이 그 사람들의 의식을 세뇌시킨 다음에 자기네들 뜻대로 움직이는 부대를 만들어. 그래서 그 생각을 막 통제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인공들이 존망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박정희가 꿈꾸는 나라가 그런 거였죠. 생각이 통일되어 있는. 그래서 박정희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죽여버리는. 그게 박정희식 사고방식이야. 그걸 지금 박근혜가 자기 시대에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관을 통일하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언론 얘기하다가 왜 사관으로 가요? 언론과 사관은 유관할까요? 무관할까요?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 이 언론이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는 기자의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이 종박 8개 언론도 있지만,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이렇게 이런 정상적인 언론도 있단 말이야.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다양한 언론이 있어.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그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기금으로 사용됐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거를 정부에서 그 통일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뉴스를 JTBC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에서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증거를 공개하진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JTBC는 보도했어. 그런데 YTN이나 나머지 종편은 정부가 뭐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러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8개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내가 요즘에 속이 좀 안 좋아갖고 나는 채널A TV조선은 한 번도 뉴스를 못 봤어. 이제까지 채널A TV조선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채널이 삭제돼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뭐 옛날에 무슨 유튜브에서 거짓말하는 장면이라고 웬 무슨 멧돼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어느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잠깐 봤지. 예, 나는 그 채널A TV조선 한 번도 못 봤어. 그걸 보기에는 내 심장이 너무 연약해.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언론 뉴스에서 이렇게 개뻥을 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그 미디어 오늘에 나오는데, 미디어 오늘인가 거기 모든 언론 나왔죠? 박근혜 정부에서 토요일 오전에 발표한 내용, 그 북핵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기금으로 전용된 증거가 있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 종료하고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도 70%가 유엔 안보리 결정을, 예, 그 유엔 안보리의 협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개성공단의 임금이 전용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막지 않고 그냥 계속 운영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뭐냐? 우리 국방부가 누가 발표를 했잖아. 통일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북한의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발표를 했어. 그러자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부에 사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유엔 안보리 협약을 위반하고 북한에다가 미사일 기술을 가르쳤다는 얘기냐? 증거 까라. 이게 러시아에서 먼저 나왔잖아. 목요일인가 그 얘기가 먼저 나왔어. 그런 것처럼 만약에 개성공단을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북핵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았다라면, 그런데 북한 미사일 실험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거를 돈을 계속 주고 있었다라면 이게 유엔 안보리 협약의 위반이 되는 거야. 자, 한번 관련 기사들을 좀 볼까요? 자, 일단 잠깐만. 이제 일단 내가 어제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 저기 북핵 기금으로 사용된 증거 까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일단 이거 증거는 까야 돼, 정부에서 무슨 안전의 이유, 보안상의 이유? 무슨 보안? 이거는요, 유엔 안보리 협약에도 위반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로 증거가 있다면 이건 까야 되는 거야. 근데 증거가 있으면 깠겠죠. 아니, 당연히 지금 북한이 잘못한 건데, 북한이 국제적인 약속, 개성공단 임금은 절대 이런 무기 자금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고 전용을 한 거야. 그러면 북한의 범죄 증거잖아. 이걸 왜 안 까냐고. 정부가 그 증거를 안 까는 이유가 뭐냐? 안전상의 문제래. 어떤 안전상? 누구의 안전? 김정은의 안전? 아니면 북한 정권의 안전? 누구의 안전상의 문제로 그 증거를 못 까냐고. 지금 북한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국제적인 약속을 어긴 북한의 김정은이가 범인이야? 그 범인이 범죄를 했다라는 증거가 그 개성공단 임금을 북핵 기금으로 전용했다라는 증거야. 근데 그걸 안 까? 왜?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안 까? 근데 이제 증거를 까려니까 얘네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전용된 증거가 분명히 있지만 안전상 못 간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 이걸 대대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막 떠들었네?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증거가 있냐 없냐의 논쟁보다 더 심각하게 있든 없든 우리 정부는 멘붕이야. 왜일까요? 예. 개성공단 자금으로 핵개발? 증거가 있든 없든 정부는 멘붕. 예. 스텝고인 정부. 핵개발 증거 알면서 침묵해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증거 없으면 북풍 공작 시인. 이거 난리 난 거야, 이거 지금. 정부가, 예. 세월호 670일 주체 몇 년 따라하냐? 너 간첩이냐? 주체 몇 년이 뭐야? 그 북한에서 연도 세는 거지. 이 새끼는 세월호 며칠 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만난 지 1000일. 그럼 걔도 주체 몇 년이야? 좀 웃긴 놈이네. 하여튼 사상이 불순해. 너 한 번도 연애 안 해봤지? 너는 연애하면서 여자친구랑 100일 기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새끼 진짜. 아니면 야,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몇 주기 기억을 하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상규명이 안 돼서 우리가 670일째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뜻인데, 이걸 보고 주체 몇 년? 이런 새끼들 진짜 이건 간첩이 틀림없어. 너 국정원 직원이지? 날마다 인민일보 보고, 너 날마다 인민일보, 뭐지 그거? 조선중앙통신 TV 보고, 노동신문 보고 너 그런 애지? 그 북한 대남 홍보 사이트 맨날 들어가고. 이 새끼 똑같은 걸 보고도, 주체 몇 년. 아주 그냥 발상이 아주 그냥 불순해. 저런 간첩 새끼들, 국정원이 뭐하고 저것들 안 잡아가냐고. 맞다, 까먹었어. 댓글 쓰느라고, 여기 와서 악플 다느라고 바빠가지고 저런 새끼들 못 잡아간 거지. 저 등신 새끼들 저거. 자, 좌우지간 우리 본문 봅시다. 예. 스텝고인 정부, 핵개발 증거 알면서 침묵해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거고, 증거가 없으면 부품 공작을 시인하는 거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된 증거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도 외면해 왔다면 관련 자금 이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증거가 없다면 국민을 속인 게 된다. 이거 증거 함부로 그러니까 뭐 혹시 유우성 사건 마냥 또 대충 조작해가지고 막 갖다가 내놨다가 개망신 투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네. 증거 있으면 까. 아니 김정은 범죄 증거인데 왜 못 가냐고. 박근혜가 공범도 아니고. 예. 자,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3일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영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증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발표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됐다면서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거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홍 장관은 12일 관련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개성공단 폐쇄 반대했던 사람이래. 지금 이 입이 이렇게 입술 위에 뭐 쥐어 터진 것 같은 게 이게 입이 부릅튼 거라며. 이 사람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래요. 이게 김종대 씨의 주장이라며? 김종대 씨가 주장하기를 이 사람은 개성공단 폐쇄를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시켜서 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발표하게 한 거야. 박근혜 정부의 아주 무책임을 보여주는 거죠. 홍영표 장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게 더민주의 지적이다. 13년 3월 7일부터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13년부터. 만일 정부가 전용 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동안 유엔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게 된다. 이게 문제야. 그동안 3년 동안 박근혜가 국민을 속이고 유엔을 속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전용된 증거를 미사일 쏜 다음에 알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말이 안 맞잖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난달 22일 홍영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 그러니까는 지난달에 했던 말하고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게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동안 북한으로 넘어간 그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기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있다라고 발표했다면 지난달에 홍영표 장관은 국민들 앞에 거짓말했다는 얘기야. 이에 대해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는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된대. 이거 어떡할 거야. 김성수 대변인 역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전용 증거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더 큰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과 핵무기를 연결지어 부품 공작을 벌였음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어쨌건 정부의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기밀사항이란 이유를 대며 전용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더민주는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교수는 야당의 외교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제안하며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진중권 교수가 말했어요.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거죠. 꼴통들. 그 전에 한 가지 뉴스를 먼저 보고 갑시다. 박정권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북핵 지원? 더민주 홍영표 장관의 개성 자금 전용 증거 있다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증거가 있다는 홍영표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이게 몇 시에 그런 거냐? 내가 어제 아침에 방송 제목으로 증거 까봐 이렇게 썼잖아. 그거 봤어요? 제가 어저께 재방송하면서 제목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자금으로 쓰인 증거 까봐 이렇게 아침부터 써놨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네요. 예.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민주는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증거 있다라는 이 명분을 만든 애들이 정말 개무식한 거야. 예. 증거 까봐라고 내가 이제 썼던 이유가 뭐냐. 내가 요게 얘네들이 딱 JTBC에서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YTN이나 뉴스연합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증거가 있지만 보안상으로 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증거를 못 까는구나. 그래서 내가 증거 까라! 이렇게 했더니 역시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 전문가적으로 볼 때 이 만약에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는 여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앞뒤가 없는 거. 얘네들은 지금 옛날에 박정희 때는 냉전 체제였어. 그리고 미국이 뒤를 봐주는 박정희 정권이 뭔 짓을 하든 그때는 소련이라는 공산당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인류 공영의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뭔 짓을 하든 미국이 봐줄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 전 세계의 눈들이 다 보고 있어. 전 세계의 눈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거기에 동조하는 각국의 정치인들이 있지만 모든 정치인에게는 그 반대파가 있어.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정치쇼를 용납할 것 같아?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옛날에는 증거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자백만 갖고 죽일 수 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증거 못 가면 네가 죽는 거야. 떠든 놈들이 죽는 거라고. 박근혜가 지네 아버지 시절에 했던 것처럼 유성 간첩 증거로 조작을 한 거야, 국정원에서. 옛날에 자기네 아버지 때는 안기부에서, 그땐 중정이었지, 중앙정보부에서 그냥 조작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설을 써가지고 그대로 따라 쓰라고 그래갖고 그걸로 죽이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국정원 직원 시켜가지고 야, 증거 만들어봐.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또 만들었어. 근데 그 만든 거를 중국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때는 그게 박정희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박정희 땐 중국과 국교가 없었고 지금은 있다는 거야. 박정희 때는 중국하고 국교가 없었어. 민간인이 중국하고 교류할 수가 없었다고. 예. 그때는 중공이었잖아. 박정희 땐 중공이었기 때문에 중공에 대한 무슨 내용을 박정희가 뭘 까도 우리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유우성 간첩 사건의 증거라고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안문서 3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중국 입장으로 입증해냈잖아.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이거 다 가짜다. 이거 조작한 새끼 내라. 범인 내놔라. 중죄로 처벌하겠다. 이래서 외교 마찰까지 벌어졌단 말이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증거가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증거라면 이건 박근혜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뻥쳤다는 게 전 세계에 증명되는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뭐 세월호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워낙 정신없는 건 알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북한 이 문제는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요. 지금 국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왜? 지금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거 전쟁보다 무서운 게 뭐야? 손님 없는 거야. 특히 지금 이 서울에서 소위 장사 좀 한다는 사람들은 주 대상이 누구야? 중국인들이라고. 왜?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 한국 소비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부자들은 다 외국 가서 쓰잖아.
그다음에 한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중국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정조준을 해서 중국을 지금 열받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도매시장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니까? 도매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아. 도리어 손님 없는 게 더 무섭다는 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근데 지금 박근혜가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 한국 경제가 지금 직격탄을 맞았어. 국제 경제도 어려운데 옛날에 2008년에요. 그 미국의 뉴욕타임즈였나?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나? 한국 경제 위기는 리만 브러더스 때문이다. 그런데 그 리만 브러더스가 미국의 리만 브러더스가 아니라 코리아 리만 브러더스다. 이런 기사가 났어. 미국 주요 언론이야. 워싱턴 포스트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뉴욕타임즈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한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의 리만 브러더스 사 때문이 아니다. 프레지던트 리 이명박하고 강만수의 그 리만 브러더스가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위기를 가중시킨 거야. 그때 이 리만 브러더스 사태 벌어지기 직전에 계속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사인이 온다라고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계속 글을 썼어. 그런데 이제 절필 선언을 했는데 계속 또 다른 미네르바가 나타나서 글을 썼어. 그리고 난 다음에 미네르바를 이명박이 잡아들였잖아.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나중에 무죄 받았어. 무죄 받았어. 좌우지간 그러면서 경제 위기는 없다라고.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인간들이 경제 위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쌍욕을 하더니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 리만 브러더스 때문에 한국의 경제 위기였다라고 외국 언론이 얘기했어. 자, 이번에 위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매경을 비롯해서 경제신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폭락이 지금 뭐 상하이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 물타기 하고 있어. 근데 외국 주가가 떨어진 건 상하이 지수 떨어지고 그런 거는 몇 달 됐잖아. 그거 작년 연말부터잖아. 중국 위기 때문에. 중국 경제 위기 때문에 아시아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잖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계속 떠받치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지금 떨어지는 이거 누구 때문이야? 박근혜 때문이잖아. 아니 그거 몰라? 몇 달은 무슨 몇 달이야.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 미안해. 몇 달이라 아니고 한 달이라 해서 미안해. 중국발 경제 위기 때문에 상하이 증시 폭락. 그거 벌써 내 기억에도 1월달 얘기야. 그지? 1월달에 너도 인정하잖아. 1월달에 이미 상하이 주식 폭락하고 있었다고. 중국 거품 빠진다 그거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어. 그런데 이틀 동안에 72조 날아간 게 국제경제 위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개뻥이지. 실제로 이틀 만에 73조가 날아가게 된 건 개성공단 후폭풍이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안 그래? 자, 결국은요. 지금 개성공단 폐쇄 사건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가져왔어. 제가 금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쉽게 넘어가더라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건 나도 알아. 누구나 다 알아. 우리 국민의 그 소위 경제신문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 지금 직격탄을 맞았어. 개성공단 폐쇄하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걸 알면서 한 거야? 모르면서 한 거야? 둘 중에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한 질문이냐? 만약에 알면서 했다면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잖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면서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알면서 한 이유가 뭐야? 결국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대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재벌들 입맛에 맞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기 위한 밑밥 깔기냐? 알면서 했다면 이건 지금 박근혜가 노래 부르고 다니는 노동학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노동학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저항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제2의 IMF를 불러와서 IMF 때는 저항할 수가 없었잖아. 국난의 위기였으니까. 그런 제2의 IMF를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밑밥 깔기였어? 알면서 했다면? 또 모르면서 했다면 그게 대통령이 할 소리야?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위기가 온다라는 건 플랜 B 하는 주식 초짜도 아는 사건이야. 어? 모르면서 했다면 그건 대통령 그만해야 될 일이야. 알면서 했다면 탄핵당할 일이고 모르면서 했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좌우지간 박근혜는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거 중요한 말이었어. 내가 금요일날 그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이 정도 경제적 후폭풍이 온다라는 거. 73조야 73조.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330조인데 340조? 73조면 그 몇 분의 1이야? 한 뭐 5분의 1 되나? 7호 35 거의 5분의 1이네. 국가 예산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데 알면서 했어 모르면서 했어? 뭐야? 알면서 했다면 이거는 탄핵해야 될 일이고 탄핵하고 감옥 보내야 돼 이거. 모르면서 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돼. 왜? 집권 능력이 없으니까. 어? 지금 이 박근혜 정권에 있는 이 할아버지 군단의 문제야. 이 할아버지 군단의 문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전 세계가 어떻게 정보를 교류하는지,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보 민주화 시대의 세대의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거야. 이 할아버지 군단이. 우쭈쭈 우리 공주님 이쁘다 이런 70, 80대 할아버지들이 지금 박근혜한테 제안을 해주고 그들은 지금 박정희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야. 박정희 시대 때 중국과의 관계? 그때는 미국한테만 충성하면 됐잖아. 일본에게는 뒷돈 뒤로 주고받고 미국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면 되던 시대였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육자회담이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야. 한반도에서 남한이 주도하던 한반도 평화시대, 평화 체제를 경험한 세대라고. 전쟁 공포 없이 살아본 세대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박정희 때하고 달라. 박정희 전두환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로였어. 근데 지금 그래? 아니잖아. 제주도에 병원 만들 때 뭐라 그랬어 너네? 러시아 부자들이 다 온다며. 안 그랬어? 러시아 부자들이 우리나라 뭐 제주도 영리병원에 올 거라며. 지금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지금 국제관계가 꼬이고 있다고. 중국 러시아가 지금 분노해갖고 국제관계가 꼬이고 있어. 지금 이게 왜 문제냐? 그 지금 중국에서 김장수 불러다가 초치 불러갖고 야단쳤다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박근혜의 할아버지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박근혜가 뭐 과거에 살고 있다며. 아직도 그 박근혜가 민간 사택에 60년대인가 70년대 텔레비전 놓고 보고 있었다며. 동물의 왕국만. 어? 그런 시대에 생각이 멈춰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할아버지들, 지금 변화된 국제관계와 변화된 정보민주화 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고 지금 조언을 받아서 정치를 하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이라고. 나는 걔 누구야? 김기춘이었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7,000톤이나 되는 배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 양반아 불법으로 개조했대잖아. 인터넷 뉴스를 안 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7,000톤이나 되는 배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다. 그게 이상하다. 그러고 앉아있더라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개표는 우리가 본다는 거야. 개성공단 기업이 지금 뭐 영향을 미치는 게 5,400개 기업이라며. 개성공단 120 몇 개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5,000 몇 개의 기업이 줄도산을 지금 위협을 받는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국제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조심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야. 근데 지금 단일 사안으로 수천 개 기업에다가 폭탄을 던져? 어?
자, 그러면 그렇게 폭탄을 던져서 개성공단 폐쇄한 명분이 뭐였어요? 개성공단을 박근혜가 폐쇄한 명분이 뭐였냐고. 명분이 뭐였어?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며.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래서 북핵을 포기시키겠다고 개성공단 폐쇄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한 거야?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돈줄을 끊겠다. 그러면서 지금 폐쇄한 거잖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엉덩이 맞아서 죄송해요. 북핵을 포기할게요. 그랬어 지금? 도리어 우리 기업만 털린 거 아니야. 지금 다 싸가지고 뺏기고 나오고. 명분이 뭐야? 북핵을 포기시킨다며. 그래서 북핵 포기했어? 너네 맨 박근혜가 김정은 엉덩이 때리는 것만 맨날 영화로 영상 만들어갖고 돌리고 자빠졌더니 그래서 김정은이가 엉덩이 아파요. 북핵 포기할래요. 그랬어 지금? 도리어 기고만장하고 있어. 쌍욕하고 있고 지금. 근데 김정은 너 이놈 새끼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새끼야. 너 니네 아버지 친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막말하고 지랄이냐? 네가 아무리 박근혜한테 그 마음이 상했어도 그렇지 새끼야.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각별히 대우한 친구인데 네 아버지 절친한테 임마 거기다 니네 할아버지 절친의 딸이고 니네 아버지 절친인데 이 새끼 너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쌍욕을 하고 있어 이놈 새끼. 진짜 궁뎅이 좀 맞아야 돼 이 쌍놈 새끼. 응? 절친 여친 말고 그 박근혜가 고백했잖아.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각별한 대우 3번인가 나와? 임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각별히 대우한 그 절친인데 그렇게 새끼야 그렇게 쌍욕하면 되겠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그것만 니네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임마. 아 이게 배운 게 없으니까 이놈 새끼 그냥. 자 좌우지간 어쨌거나 지금 김정은이가 북핵 포기 선언 안 한다면 어떡할 거냐고. 남한에 야 너네 목요일이었냐?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막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주가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북핵을 포기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핵 포기했냐고. 지금 북핵 포기했어? 포기 선언 나왔나? 나만 모른 거야? 아무 이득도 없는 개성공단 폐쇄해서 남한 기업 수천 개에다가 핵폭탄 던지고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데다가 지금 러시아는 우리 정부더러 사과하래. 러시아 부속으로 미사일 쐈다고 뻥을 깔아가지고 그거 지금 사과하래. 중국에서 대사 불러다 초치하고 지금 난리 났어. 미국은 지금 이때다 싶어갖고 사드 판다고 개뻥 쳐가지고 지네 주식 올리고 앉아있어. 근데 지금 사드를 배치한다니까 대구 시민들이 너 오기만 해봐 이러고 앉아있잖아 지금. 그 내가 볼 때 사드 대구 설치로는 유승민 죽이기의 일환인가봐. 지금 유승민하고 박근혜하고 지금 대구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구에다가 사드 배치한다 그거 설은 유승민 잡으려고 박근혜 쪽에서 퍼뜨린 거 아니야? 좌우지간. 지금 사드 배치한다는 거 그거 전자파 얘기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첫째 아동학대 민감해. 용서하지 않아. 연예인 군대 병역비리 이거 용서 못해. 자, 3번째가 뭐예요? 불량식품이야. 4번째 건강 문제야. 암, 바이러스, 발암물질,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거 나오면 민감해. 알지? 근데 거기 전자파 나온다며. 출입이 3600m엔 출입 금지되는 정도의 치명적인 전자파가 나온다며. 어떤 국민이 그거 허락하겠어. 야, 박근혜를 전국에서 2번째로 강력하게 지지한 게 경북 영덕이야. 영덕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반대했어. 그런데 그 전자파 덩어리를 남한에다 설치한다고? 누가 설치하라고 그러겠어. 어느 땅에서. 근데 그 설치한다고 뻥 까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사 주식이 오르고 있대잖아. 결국 로키드 마틴 주식 갖고 있는 애들 걔네들 저 주식 값으로 또 떼돈 벌으라고 지금 우리나라만 쑥대밭 된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신문기사 마저 읽을게요. 자, 박근혜 정권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북핵 지원한 거냐. 증거 까라. 이 김 대변인이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홍영표 장관은 보름 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자, 여러분, 맨 처음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할 때 일단 여기 먼저 할게.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그럴 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박근혜다. 대통령만이 긴급 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단 국회가 열릴 수 없는 비상 상황일 때.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그런 거 발표할 수 없다. 그 얘기 들었죠? 통일부 장관은 그런 거 발표할 수 없다. 우리 봤잖아, 목요일 날.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다. 장관 나부랭이가 이런 거 발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한테 폐쇄 발표하게 했어. 그 다음에 증거 있다는 얘기를 하게 했어.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의 입술이 다 부르텄어. 자,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어. 뭐냐? 대구 배치설이 유승민 돌려차기의 하나의 합리적 의혹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통일부와 나머지 부서의 엇박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통일부의 주축이 누구 때 만들어진 김대중 노무현 때 뽑힌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통하는 데가 부서가 통일부인 거야. 어? 통일부에 뽑힌 전문가들은 김대중 노무현 때 진짜로 통일 플랜을 짰던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통일부의 주축이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고 지난달에도 나와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한 거야. 박근혜가 지금 통일부 장관한테 강제로 이거 발표시킨 거 2번이나. 나는 이거 그동안 정부 부처가요. 여러분 그거 알죠? 박근혜가 막 신경질 내면서 규제 완화하려는데 왜 안 되냐고 막 신경질 냈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 고위 관료들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 야, 대통령은 5년이지만 우리 정년은 60이다.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중앙정부부처의 고위직 애들이 규제 완화를 왜 안 해줬냐 하면 박근혜는 5년이지만 우리 정년은 60년이다. 60세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박근혜가 막 하라고 그래도 하는 신용만 하고 자기네들이 책임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의 협박 때문에 그걸 해버리면 나중에 지네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정권 바뀌어서. 그러니까 규제 완화하라고 그래도 자꾸만 일을 지연시키고 흐트러뜨리고 이러면서 지금 지네 밥그릇을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통일부가 박근혜가 원하는 건 이 국방부하고 LSC를 주도해서 북한하고 전쟁 분위기를 막 가야 되는데 통일부가 계속 개성공단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민간 교류하고 뭘 지원해야 된다 그러고 자꾸만 그러고 있어. 그러니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가 척결 대상이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통일부 장관한테 다 덤태기 씌우면서 이런 짓거리를 해서 나중에 장관한테 책임지어서 장관 하나 자르고 말려는 그런 거 아닐까? 2달 동안 전쟁 위험을 팔고 막 개성공단이 폐쇄돼갖고 난리가 났다라고 막 그래서 모든 잘못을 홍영표한테 붙였다가 총선 끝나면 전쟁 분위기로 총선 치르고 나서 총선 끝나면 홍영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서 근데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안 자르더라고. 밑에 차관들 몇 명 자르고 대충 넘어가려는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혹이 든다. 그런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혹이 든다. 라는 얘기지. 나 어저께도 사드 그거 주식값 때문 아니냐 그랬더니 미국 시청자가 주식값 올랐어요 이러면서 증거 갖고 왔더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발표, 그 다음에 증거 있다라는 증거를 까지도 않으면서 보통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음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통일부 장관한테 밀어붙이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입술 여기가 다 부릅텄어. 죄.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느낀다는 거지. 이거 내가 다 덤태기 쓰는 거구나. 지도 그런 덤태기를 쓰는 거 아니까 지금 피가 마르는 거 아니겠어? 라는 합리적 의혹이 든다라는 거지.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혹이 든다. 자, 13 보름 전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고 그러니 기업들에서 원부자재를 얼마나 사갖고 들어갔겠냐고. 근데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통일부는 즉각 증거를 공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 즉각적인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분명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용 의혹은 있지만 확인된 부분이 없다던 통일부 입장을 홍 장관이 뒤집은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게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자초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여러 자료를 갖고 있는 정보사항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이런 거지. 가령 그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 별에서 온 그대. 거기 보면 이제 만화가게에 오는 그 만화방에 오는 백수 둘이가 있어. 그 백수 둘이 뭐 스티브 잡스 시켜서 컴퓨터를 고쳤다는 둥 뭐 빌 게이츠한테 돈을 빌렸다는 둥 막 이런 개뻥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건달 오빠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우리 집 장롱에 황금 송아지가 100마리야. 뭐 이런 얘기 했었어. 전혀 안 그렇게 생긴 오빠들이 우리 오빠가 좀 놀았거든. 노는 오빠 친구들이 야, 우리 집 장롱에 황금 송아지가 100마리야. 뭐 이러면서 뻥을 쳤었단 말이에요. 예. 뭐 관련 자료가 여러 갠데 뭐 밝힐 수 없다. 아이 뭐 그 동네 건달도 아니고 어디서 오죽하면 예. 아니 내가 옛날에 동네 건달 오빠들 욕한 거야.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진중권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거죠. 꼴통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융단 폭격 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3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미국에서 강하게 나간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선수 친다고 과잉 행동을 한 거죠. 라고 힐난했다. 사실 미국은 주식 파는 게 목적이지. 진짜 사드를 배치하는 것보다 사드를 배치할 것처럼 뻥카 쳐서 주식 파는 게 더 목적이 아니었을까?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자, 요 얘기 전에. 그러면 왜 미국에서 이렇게 무기회사 주식값을 올려주려고 할까? 왜? 자, 지금 미국은 대선 국면이야. 난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 소설을 쓰네. 뭐 저기 청와대가? 자, 좌우지간.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이야.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선에 공화당 후보가 변변치가 않아. 트럼프가 있지만 사실 미국의 보수의 자존심으로 트럼프가 후보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 트럼프 말고 나머지 2, 3, 4등도 보면 전부 다 거의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민주당은 70대야. 힐러리 68세, 그 샌더스 76세.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야. 재선이 불가능해 보여. 이 76세가 재선 나오면 80세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 국면인데 사실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사실은 이 오바마 정부에서 이 사드 배치할 것처럼 막 하고 있는 거거든. 오바마가 하는 거야. 오바마가 주도하는 거야.
미국 공화당 중심의 의원들이 막 그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강력한 대북, 물론 사드가 아니라 이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면 오바마가 사인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사드를 진짜 배치할 거라는 어떤 그 현실감을 주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그 얘기랑 연관된 거야. 미국은 지금 선거철이고 지금 무기 회사들이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말 거냐. 혹시 딜하는 거 아니야? 어? 오바마가 지금 무기 회사들하고 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너네 주가 올려줄 테니까 사드 배치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너네 주가 올려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의 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의혹이 든다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혹이 든다. 내가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무기회사 주식을 올려줘서 그동안 8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 이런 무기팔이를 해갖고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못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 보전을 해주면서 대선에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지금 어떤 딜이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든다는 거지.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야. 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뭐 소설 쓰고 있네.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막 그 낯선 아이디들이 나타나갖고 소설 쓰면서 맞는 말처럼 말해서 사람을 현혹한다고 막 얘기를 한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근거가 발견되더라고. 아니 나는 이건 진짜 나는 뭐 확신은 없는 거야. 확신 없이 그냥 해본 말인데 막 갑자기 막 소설 쓰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며칠 뒤에 근거가 나올까봐 겁이 나네? 아니, 내가 이렇게 추측을 하면, 막 나한테 소설을 쓴다고 막 욕을 한다, 쟤네가? 낯선 아이디들이? 근데 그러고 나면 꼭 또 근거가 나오더라고. 여기까지는 그냥 해본 말인데, 너네가 소설 얘기하니까, 왠지, 각방에서 똑같이 소설 얘기하니까, 왠지 이것도 이러다 근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좀 되네? 뭐 그냥 그렇다고. 자, 이제 우리의 호프 진중권 교수에게 돌아가 볼까요?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미 행정부가 그 수표를 과연 쓸 수 있을까? 그 제재의 대상이 결국 중국인데 라고 반문했다. 지금 이 문제는 미중 간의 대립이고 미중 간의 대립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중국과의 전쟁 준비에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미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 무기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동의할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 제재법에 북한과 광물 등을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으나 과거 이란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적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미 행정부의 제재 여부를 위임한 대목을 지적한 것. 그 이란 얘기 우리 바빠서 못하고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이란을 미국이 그 자금줄을 끊었잖아요. 자금을 동결시켰어.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그러면서 이란하고의 거래하는 모든 금융 그 외환 거래를 중단시켰어. 국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란산 원유를 사갖고 와서 거기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돈을 몇 년 동안 안 주고 있었던 거야. 몇 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불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가 뭐 이란 가겠다. 이란에서 뭐 또 하나의 외교를 시작하겠다. 또 해외여행 계획을 쭉 세운 거야. 근데 이란에서 제재가 풀리자마자 한국에서 돈 빼겠다. 그 기사 봤어요? 예.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그 보유하면서 그 돈 또 굴린 거 아니겠어. 굴리고 돈을 벌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가 이제 이란에 놀러 갈 생각으로 이제 한껏 들떠가지고 이제 이란하고의 경제 외교를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었는데 이란에서 한국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돈 다 빼겠다. 옛날에 받아야 됐던 원유 자금 그거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중동 외교 얘기가 쑥 들어가고 왜 그때 한참 그랬잖아. 아베도 일본 가고 박근혜도 일본 가고 일본에서 둘이 만날 거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쌍욕했었던 그때 그 다음날 이란에서 돈 빼간다 그러니까 쑥 들어갔어. 중동 외교 얘기가. 좌우지간 그 이란 얘기는 그 정도 다시 한번 짚고 시간 없어서 못 짚었던 얘기야. 아우 나는 요즘엔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옛날에 노무현 때 노무현을 비판하는 방송을 여기서 했잖아. 아프리카에서 노무현 비판하는 방송할 때 최대가 300명 맞다? 200명이 쌍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막 훔친 뉴스가 맛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 30분 하면 할 게 없었어. 이명박 때 천안함으로 하루에 뉴스가 1500개가 뜨더라?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박근혜 땐 더해. 나는 이명박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대통령인 줄 알았어. 와, 근데 이명박이 그리워질 정도의 이 망나니 정치. 와, 하여튼 그래 이제 뭐 흉볼 게 너무 많아갖고, 이 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모자라. 아유 이것도 11시가 다 2시간만 하려는데 3시간이 다 돼가. 빨리 이제 하고 넘어가야 돼. 하여튼 이란 때하고 다르다. 이란 때하고 달리 미 의회가 미국 정부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 여부는 정부가 담당해라. 정부에서 위임할 테니 정부가 알아서 해라 라고 위임했기 때문에 이게 이란 때랑 다르다. 진 교수는 이어 대북 강경파들의 패착, 외교 안보와 남북 관계를 판돈 몇 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한 겁니다 라면서 로켓을 남한에 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일 터. 정작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응과 보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 페인트 모션에 속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자해를 해가며 당사국보다 더 설친 셈이라고 국내 대북 강경파를 꼬집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개성공단 폐쇄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얘네가 한시적인 폐쇄. 왜? 이미 이명박부터 박근혜로 넘어갈 때 그 133일 동안 개성공단이 중단됐었던 적이 있잖아. 그때 133일이에요. 총선 때까지 며칠 남았어? 59일 남았어.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폐쇄쇼를 한 뭐 60일짜리 내지는 70일짜리로 기획했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혹시? 133일 만에 개성공단 다시 가동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 60일치. 그래서 통일부 장관한테 몽땅 덮어 씌워가지고 막 그 60일 지난 다음에 통일부의 잘못된 실책이었다. 막 손가락질해서 걔 자른 다음에 박근혜가 마치 북한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무슨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그죠? 예. 설마 그런 짓을 하겠어? 예. 아닐 거라고 그랬어 나는. 예. 좌우지간 이런 대북 강경파들이 이렇게 설레발을 친 거다. 예. 그는 정부 내 대북 강경파가 중국 러시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데에서도 웃기는 소리라며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자는 걸 들은 겁니다 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원할 리 없지요. 왜? 개성공단 개폐 여부는 중국 러시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변명을 했겠지요. 너희들도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왜 우리 보고 북과의 교역을 끊으라고 하느냐라면서 그 말은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머저리죠. 무슨 얘기냐. 그 중국하고 러시아더러 북한을 제재하라고 막 한미일이 요구를 했는데 너네도 개성공단 하잖아. 근데 왜 우리더러 제재하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개성공단 닫으면 너네도 중단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머저리다. 한마디로 주관적인 소망과 객관적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겁니다. 꼴통들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 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뒀고 일본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채널을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니 당연히 제재에 찬동할 리 없고 혼자서 자해하며 육갑 떤 겁니다. 라며 흉단 폭격을 퍼부었다. 좌우지간, 예, 좌우지간. 지금 이번, 여러분
어떤 서울신문인가? 서울신문인가에서 어떤 기자가 꼼꼼하게 준비한 선거와 그 북한의 꼬장의 관계, 그거가 어딘가 있어. 예. 잠깐만요. 우리 매니저님이 올려놓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 신고 게시판에 여러분들 신고 자료 올리실 때요. 여기 있다. 올리실 때 캡처한 시간을 꼭 알려주세요. 이번에 그 6개월치 고소를 쭉 하고 있는데, 6개월치 고소할 때 그 시간이 없는, 시간이 안 나와 있는 그 게시물들,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올렸던 게시물들에 시간이 없는 것들은 이게 고소가 어렵대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개별적으로 몇 분한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캡처해서 올리실 때 꼭 캡처한 시간, 채팅창에서 악플단 시간을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요게 그 아프리카의 고소 자료가 된다는 거. 자, 역대 선거와 맞물린 북한발 이슈들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1996년 4월 11일에 15대 총선이 있었는데요. 96년에 바로 5일 전에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병력을 투입해서 무력 시위를 했어요. 신기하죠? 그죠? 정부 욕하지 마세요. 너 박근혜야? 내가 뭐라 그랬어? 또 중요한 얘기하니까 또 뻘소리가 앉아있네. 너 중학교 때 사회시간 잤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어.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의무야, 의무. 의무적으로 비판해야 돼. 나 누구야? 법원에서 지정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야? 북부지원 판사가 나한테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판결문에 썼어. 그럼 나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니까 나는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어. 내가 그래서 노통 때도 노통 비판했다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판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별풍선 제도가 생겨가지고 500개를 모으면 3만 원으로 환전해 준다는데 내가 2007년에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왜? 내가 별풍선을 못 받더라도 나는 비판을 한다. 그게 언론의 의무다. 그런 사람이 나야. 너 어디서 비판하지 말라고 지랄이야. 또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모든 국민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갖고 정부 욕은 하지 마세요. 너 박근혜지? 꺼져. 너 여기서 떠들고 지랄이야. 너 내가 아이디를 몰라갖고 얼리는 거야.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세요. 96년 4월 11일에 15대 총선이 있었는데요. 바로 5일 전에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병력을 투입해서 무력 시위를 했다고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넘어가서 2000년 4월 13일에 또 16대 총선이 있었는데 4월 10일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격 발표. 왜 이때는 왜 그런 거야? 이때 김대중 때였어. 김대중 정권이라서 96년은 누구 때야? 김영삼 때. 김영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 주도하는 북풍 공작. 2000년 때는 김대중 때야. 그래서 김대중 때 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발표가 있었어. 그 다음에 2002년에 16대 대선이 있었는데 이 12월 12일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문을 통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겠다. 핵 동결을 해제하겠다. 핵시설 가동 건설을 재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 이 북한이 2002년 즉 노무현이 당선되던 그때 북한이 사고 쳐줬죠. 2012년에도 또 사고 쳤잖아.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이 늘 이래. 남한의 중요한 선거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사고를 쳐. 12월 19일이 대선인데 2002년 이때 12월 12일에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로부터 10년 뒤 2012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12월 12일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지금
정부 발표대로 미사일이었겠지? 어? 이 북한이 왜 꼭 선거 앞두고 이럴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 2007년 12월 19일이 17대 대선인데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 이때는 평화잖아. 왜? 노무현 때니까. 노무현 때니까 2007년에는 북한의 북풍파리가 안 된 거야. 2000년, 2007년에는 도리어 선거 전에 평화 모드를 만든 거야. 그래서 북한이 사고를 칠 수 없도록 통제한 거죠. 자, 2008년 4월 9일에 18대 총선이 있었는데 3월 27일, 불과 며칠 전이야. 10며칠 전 북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철수 조치. 2008년 3월 28일 북한 서해상의 단거리 미사일 수발 발사. 이게 왜 이럴까? 북한 왜 꼭 선거 때마다 이러지? 그 다음에 12년 4월 11일에 19대 총선이 있었는데 4월 8일에 북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외신에 공개. 3일 전에. 12월 19일에 대선인데 12월 12일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16년 4월 13일에 총선인데 1월 6일에 4차 핵실험, 2월 7일에 미사일 발사, 2월 10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 기자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어. 요거 도표 만드신 기자님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 정말 신기하죠?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망치 부인이 주장한 게 뭐야?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저렇게 북한이 사고를 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주도해가지고 막 그 전쟁 공포팔이 막 북풍 공작을 벌여. 근데 선거 끝나면 조용해져. 여러분 여긴 지금 빠져있는 건데요. 2010년 3월 왜 여기 이게 빠졌을까? 2010년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어.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어. 왜 그 얘긴 빠졌을까? 물론 이 기자는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겠지만 천안함도 2010년 6월 2일에 지방선거 앞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어.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6월 2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세리 보도를 했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선거 끝나고 나서 음. 2010년에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2010년 9월에 정몽준 천안함 덮자. 정몽준이 누구였냐면 한나라당 대표야.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15일에 천안함 관련 덮고 있는 게 해결책일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게 지금 구글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 밖에도요. 예.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 왜 꼭 데일리한 기사가 더 먼저 뜰까? 전 대표? 천안함 사건을 덮자고 했던 건 정몽준이었다. 여러분, 천안함이 북한 탓인데 그 북한에서 천안함을 폭파시켰다라고 그렇게 떠들어서 지방선거를 치른 한나라당 대표가 천안함을 덮재. 아니 범인이 북한이면 북한이라는 걸 증거를 대고 밝혀내서 사과를 받든가 보상을 받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덮으래? 뭐겠어요. 이런 거야.
6월 2일까지 천안함을 팔아갖고 그때 5월 말에 이명박이 전쟁기념관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천안함은 북한 탓이고 전면전 불사한다라고 하루에 29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어. 그래갖고 6월 2일 딱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타진요 사건으로 기사를 도배하면서 천안함 덮자 이런 거야. 결국 북한에 대한 공포팔이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2012년 대선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그렇게 보도했잖아. 어떻게 됐어? 대선 끝나고 쑥 들어갔지.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천안함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더니 지방선거 끝나니까 조용하고 2012년에도 미사일 발사했다고 그렇게 보도하다가 대선 끝나니까 조용하고 이게 뭐겠어. 결국은 북한이 사고를 치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떠오르는 기사.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이 언론사에서 과거에 김정일을 만났어. 이 언론사 대표가 김정일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참 인간이십니다. 동아일보는 옛날에 김일성이가 보천보 전투인가 무슨 청산리 전투인가에서 공적을 세웠다라는 그 당시 조선일보의 1920년대 기사에 동판, 그 기사 이게 이제 신문 조판, 게 남아있나봐, 역사적 자료로. 그걸 황금으로 만들어서 황금 동판을 만들어갖고 김정일한테 선물을 보냈어. 보천보 전투.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또 이 또라이 새끼들 또 증거를 대라 이러니까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동아일보는 그걸 황금 동판으로 만들어갖고 한마디로 김일성 우상화하는 자료를 김정일한테 준 거야. 그 다음에 그 조선일보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일보 계열사인가 하여튼 그 조선일보 관련자야. 그 사람이 김정일한테 참 언론인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야.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또 증거 없으면 또 보수 언론 대표 김정일에게 참 인간이십니다. 이게 그 황금 동판이야. 동아일보 호회 이래가지고 그 성남 보천보를 어쩌고 무슨 막 한문이 잔뜩 쓰여있는데 이게 뭐예요? 동아일보 취재단이 지난 98년 10월 방북해 북측에 선물로 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자사의 기사를 담은 금동판. 자, 북한이 박근혜,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친북 발언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북한 방문 행적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그 2012년 6월 기사야. 2012년 6월. 그때도 또 이제 막 북한 파리를 막 하면서 종북이네 어쩌네 막 김문수 정몽준 박근혜가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때 북한이 너네 북한에 와서 한 얘기 전부 다 공개하겠다 이런 거야. 박근혜는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했다. 박 의원은 또 공연을 보기 위해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부근의 학생소년 궁전을 찾았고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주체 사상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주체 사상탑이 뭐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물이야. 김일성 우상화 기념물이지. 그러나 박 의원은 만경대 자체나 김주석의 주검이 안치된 금수산 궁전은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따라간 게 아니라서. 김문수 지난 2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2005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북한 아궁이 개량운동 차원에서 2008년에는 경기도가 조성한 개성시와 개풍군의 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몽준은 99년 2000년 대한축구협회 회장 겸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으로 방북했다. 이들 세 사람 모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봤는데 우리가. 언론 기사를 다 봤는데
평소 북한에 비판적이었던 보수 인사들이 방북해서 북한 지도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일도 있었다. 2000년 8월 남한의 언론사 대표들이 대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한 보수 언론사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호탕하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세계 그 어디에 나서셔도 단연 제일이십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북한의 월간지 금수강산 2000년 8월호가 보도한 바 있다. 1998년 10월 동아일보사 취재단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 투쟁인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를 담은 금동판을 선물했다. 98년 9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 사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학원 원장 양무진 교수는 남의 나라를 방문해 그 나라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며 남한의 비이성적인 종북 논란이 방북 발언이나 선물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 야,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냐?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야? 이게 팩트래. 한겨레 소설 기사 가져와서 팩트래. 이렇게 금동판을 보여줘도 소설로 보여? 너 혹시 팩트라는 말하고 소설이란 말하고 뜻을 반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나 이거 진짜 이거 들어올 때 한국말 제대로 아는 애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 없을까? 여기 동아일보 황금동판 사진을 보여줘도 소설이라고 지랄. 너 혹시 팩트하고 소설의 의미를 반대로 하는 거 아니야? 팩트가 거짓말, 응? 가상의 현실. 혹시 소설이 진짜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혹시 터키인? 예. 팩트하고 소설하고 뜻을 반대로 하는 것 같아, 저거. 자, 좌우지간. 자, 여러분. 우리 이 두 기사를 한번 연관시켜 볼까요? 매번 선거 전에 북한에서 사고를 치고 그 사고가 대대적으로 남한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자, 그런데요. 사실 이걸 조금만 비틀어 볼까요? 우리 조금 아까 봤던 그 사진 기사를 한번 비틀어서 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로켓을 발사했어. 위성을 발사했다. 근데 남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미사일 발사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미사일 발사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성 발사할 때 우리나라는 위성이라고 얘기해.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을 뽐내는 거야. 근데 북한이 쏘면 무조건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왜 북한이 매번 선거 때마다 사고를 치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어떤 게 더 사실에 근접한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정말로 이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 한패라서 선거 때마다 북한이 사고 쳐주고 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조중동이 설레발을 치는 보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늘 지네들 하던 짓을 하는 거고 그걸 특별히 뭔가 문제 있는 행동처럼 보수 언론에서 강조해서 보도를 하는 건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추측하세요? 둘 다일 수 있다? 좌우지간. 그래서 옛날에 한한상이라고 외교 전문가인데 총리를 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논문을 써요. 우리나라 이제 이 통일 외교의 전문가이고 그러면서 이제 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그 논문을 쓴 게 있어. 그거는 돈 주고 봐야 되는 자료라서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 북한과 남한의 특정 정치 세력은 공생관계라는 거야. 적인 척하는 공생관계. 서로가 존재해야, 서로가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과 소련의 관계예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미국 소련에서 나온 말이야.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이 따로 있을 때는 소련, 중공, 동독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권을 묶어내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게 WTO야. 그 다음에 이 나토, NATO,
요거는 뭐야?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프랑스, 서독 이렇게 이제 주도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얘네들이 서로 경제적,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경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소련이 붕괴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련, 동독, 그 다음에 중공이 공산주의를 포기해. 그게 1989년에서 90년대 있었던 일이야.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전부 다 사라져. 그러니까 이 나토를 주도했던 미국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다 내 말 들어. 다 모여! 그랬어. 근데 이 나토에서 미국에 꼬봉짓을 했던 서독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얘네들이 미국에 모이라는데 쌩깐 거야. 미안해, 좀 바빠. 막 이러면서 안 온 거야. 미국이 당황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를 지배했던 게 G7이었어. 그런데 이 G7이 선진국 정상회의라고 G7이 있었는데 그 G7에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영국, 프랑스, 서독이 흥칫칫 이러는 거야. 이래갖고 미국이 당황해. 그게 90년대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갑자기 이라크 9.11 사태가 일어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미국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는 거야. 테러리스트라는. 그러면서 빈라덴하고 그 후세인을 이 테러 주모자로 발표하고 그들이 대량 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치러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 빈라덴하고 후세인을 맨 처음에 권력을 준 게 누구야? 미국이야. 미국이 키운 게릴라 부대들이야. 그것도 과거의 역사니까 한번 찾아봐. 예. 자, 이 원래 기사가 역대 선거와 맞물린 북한발 이슈들, 총선 변수로 급 부상. 자, 좌우지간.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건 미국이요. 국제적으로 막 주도권을 잡았던 건 소련이 있을 때였어. 미소 냉전 체제. 그런데 소련이 사라지면서 미국이 개무시를 당하는 거야. 옛날에 소련이 있을 때는 미국이 하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다 따라줬어. 억지로. 그런데 소련이 사라지고 나니까 미국과 영국, 서독, 독일이 다 동급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야.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거든. 자,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진보 세력 중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원한 게 통일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거기 동의 안 해. 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 안 해. 물론 걔네들은 미국하고의 종전은 원할 거다. 평화협정. 미국하고의 평화협정은 원해도 진짜 통일을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 왜? 실제로 김정일이요. 박근혜한테는 엄청 각별한 대우를 했어. 근데 노무현한테 진짜 못되게 굴었어. 노무현한테는 말 한마디라도 싸가지 없이 하고요. 한 따까리 하고 왔다는 둥 이러면서 비꼬고 그랬다니까? 김정일이? 왜 그랬냐? 실제로 정말로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다가 돈의 바람을 불어넣었어. 돈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실제로 뭔데? 미국 내에 그 소위 상위 10%가 돈 맛을 본 거야. 그래서 김정일의 영이 안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왜 지 작은아버지를 공개 처형을 했겠어? 고모부인가? 지네 친척을 왜 공개 처형을 했겠어? 지금 북한의 상류층이 돈 맛을 본 거야. 돈 맛을 보고 김정은의 영이 안 쓰고 있는 거야. 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햇볕 정책을 썼냐? 북한을 좋아해서? 김대중이 북한 때문에 사형선고 2번 받았어. 김대중이 북한 때문에 사형선고를 2번 받았다고. 박정희 때 1번, 전두환 때 1번. 그래서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했나?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북한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또 언제 사형선고 받을지 모른다. 절실했던 거지. 노통도 마찬가지야.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은 북한 때문에 빨갱이로 몰려서 비난받고 고통당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한의 민주 세력은 통일을 원해.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평화협정이야. 그리고 실제로 통일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난 생각해. 왜? 통일을 하고 남북 간의 교류가 되면, 민간의 경제 교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간의 경제 교류를 비정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3원칙을 세웠던 거야. 북한이
반대할 명분을 없애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맛을 보게 되면 결국 북한에서 이러한 3대 세습 체제 같은 독재 체제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죠. 어? 그러면 진짜로 통일이 필요한 건 누구야? 남한의 민주 세력이야. 더 이상 북한하고의 대결 구도를 없애는 거. 여러분, 왜 쟤네들은 해마다 나타나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그럴까? 나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북한만 주적이 아니라 일본도 주적이다. 왜?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없지만 일본은 당장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 교과서에 썼어. 그런데 왜 일본은 주적이라고 안 하고 계속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할까? 나는 그들이 국정원이라고 생각해. 왜? 계속해서 북한이 주적으로 남아있어야 국정원이 필요하잖아.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막강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까지 안기부가, 중앙정보부가 주장했던 내용 아니야? 결국 국정원은 북한을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를 이용해서 북한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집권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박근혜 정당이죠. 박근혜와 그 당은 북한에 대한 공포를 팔아서 집권하는 정당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 공포와 위협 속에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 전쟁과 공포 상태를 끝내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국정원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을 통한 통일. 그게 멸공통일, 북진통일이야. 응? 북진통일, 멸공통일. 북한을 쓸어버려. 김정은의 목을 따오겠어. 따와봐. 딸 수 있는데 왜 안 따? 어? 특히 우리나라 HID. 그 북파 간첩 전후회 아니야. 북한에 갔다 온 애들인데 왜 안 따왔어? 다음에 가면 따갖고 와. 맨 말로만 딴대. 어쩜 따기 싫은 거 아니야? 자, 북한과의 이 전쟁 위협, 전쟁 공포를 끝낸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북진통일, 멸공통일, 전쟁을 통해서 끝낼 거냐, 아니면 평화 통일을 통해서 끝낼 거냐.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전쟁을 통한 통일입니까? 평화를 통한 통일입니까? 여러분은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수백만이 죽더라도 전쟁을 하자. 그게 목적입니까? 돌아온 한 주간은 전쟁을 통한 통일인지 평화 통일인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주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선거 직전에 북한이 망나니 짓을 하고 그걸로 개난장을 치는 조중동을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선거 앞에 전쟁 나나요, 망치 부인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김일성 죽으면 북한 망한다. 그랬어요. 1980년대에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은 망할 거다. 김일성이 죽었죠. 김정일이 나라를 이끌어가더라고요. 1990년대는요.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 망한다 그랬어요. 김정일이 죽었죠. 죽은 줄도 몰랐지만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했나요? 김정은이가 김정일 때보다 더 사고를 쳐요. 북한을 죽일 수 있다. 말려 죽일 수 있다. 절대 통일 안 됨. 혹시 절대 통일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어? 왜? 네 밥줄 때문에. 어? 네 밥줄 끊어질까봐, 국정원이 존재하는 밥줄이 끊어질까봐 통일이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북한 죽이기?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 망한다 그랬고,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 망한다 그랬어. 김정은이는 새파랗게 어리다? 걔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60년 가. 어? 북한이 망하길 기다리는 거. 그게 오바마가 얘기한 전략적 인내야. 망한다. 안 망하잖아. 그거 어떡할 거냐고. 어? 방법은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물어보세요.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백만 명이 죽어도 해보겠느냐? 그러면 전쟁을 일단 해야 되잖아.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나 그 다른 내전한 나라들을 봐봐. 다른 나라가 볼 때 이건 우리나라 내전이야.
남한 북한의 한반도 내부의 내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 다시 경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군대에선 이렇게 가르쳤다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남한의 군대로는 막을 수 없어서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 응? 그런데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어때요? 존나리 비싼 치명적 무기들이야. 아직까지 실전에 써본 적이 없는 치명적 무기들인데 한 발에 수십억 원이야. 근데 북한은 싸구려 수천만 대를 동시에 쏜대. 수천만 발을 동시에 쏜대. 그거를 열추적하는 미사일로 어떻게 막을 건데. 동시에 뭐 1초인가 1분에 수백만 발이 날아온다는데 그거 열추적 미사일로 언제 잡을 거냐고. 결국 전쟁을 통한 통일? 그거 쉽지 않아. 전쟁을 통한 통일이 쉬웠으면 미국이 그걸 왜 안 했겠냐? 어? 그동안에 그거 왜 안 했겠냐고. 안 되는 거야. 전쟁을 통한 통일이 쉬웠으면 벌써 했겠지. 못했잖아. 옛날에는 소련 무서워서 못했다고 쳐. 소련이 망한 지 25년이야. 소련 망한 지 25년인데 25년 동안 미국이 북한을 쓸어버리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 전쟁을 통한 통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동,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동, 그 무너지기 바라다가 지금 70년이라니까? 194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무너지길 바라다 70년이야. 어? 곧 망한다. 이승만 노래했던 게 북진통일, 멸공통일이야. 언제까지 북한 망하길 기다려. 망하기 기다릴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망하길 기다리면 걔네들은 적일 수밖에 없어. 도와줄게. 꼬시는 거지. 돈 맛을 살살 보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철도잖아. 유럽으로 가는 철도,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 그런 것만 있어도 남한의 경제가 훨씬 더 이익을 받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데? 그러면 전쟁 나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장관 자식들이 모두 입대하나요? 걔네들 군대도 안 갔어. 지금 재벌과 장관 자식들 북한을 쓸어버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아마 언론사 자식 새끼들도 대부분 미국인일걸? 안 그래? 16,000명의 국적 포기로 입대 안 한 애들 아버지 직업 좀 밝혀봐.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 안 간 16,000명 부모 직업 좀 공개해보라고. 걔네들 다 북진통일 멸공통일 외친 애들 아니야? 지네들 자식은 전쟁 나도 무사하니까 돈 없고 백 없어서 군대 가야 되는 서민 자식들 걔네들만 가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반응을 볼게요. 우리 내일 또 언론들이 어떤 설레발을 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망치 보인 화요일날 돌아올게요. 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제가요 그동안에 내가 이제 그동안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했잖아.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그 지난주까지 추석 설 전까지 이대로 가면 총선 망한다 그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2016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신 거야.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거를 제가 요렇게 저의 다이어리에 꽂아놨어요. 꽂아놓고 안 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삐지고 나와 있는 거야. 명절 첫날에 이게 이렇게 삐지고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안 꺼냈는데 아마도 이렇게 하다가 나갔나 봐. 그래서 꺼내서 다시 읽었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왜 이걸 그동안에 잊고 있었지? 제가 왜 신년 초에 이 말씀 받아갖고 읽어드린 적 있죠? 그죠? 그래놓고 이거를 제가 이 글을 이 다이어리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우연히 나와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내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럼 망할 거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발표 하나 합니다. 제가 왜 금주 며칠째란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 금주 기도 중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금주 기도의 날수가 있어요. 제가 총선 때까지 날을 세서 그게 한 120일이 남았던 시점이었어요. 내가 하루하루 술을 안 먹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혹시 야권이 120석 차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비례대표 10석 좀 넘게 갖고 오고 그러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금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차마 입 밖에 못 낸 거예요. 사실 지금은 야권이 뭐 80석도 못 온다는 얘기가 정설이잖아.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네가 220석 이상 자신 있대잖아. 근데 내가 120일 금주기도 한다. 나중에 비웃을까봐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 가슴에 뜨겁게 발표해라. 그래서 발표합니다. 저 최소 120석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불가능했는데 김정은이랑 박근혜랑 둘이서 생쇼 지랄발광 생쇼를 하는 바람에 나는 우리 국민들 저 가슴속에 있는 우리 민족의 지혜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지혜가 우리 국민을 깨울 거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나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예. 이번 선거 최소 130석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중국의 용문석굴 가가지고 중국의 용문석굴에 가서 거기 여의주를 만지면서 소원을 빌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 공개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제가 그때 말 못한 이유가 뭐냐, 쪽팔려서. 아니 혹시 결과가 개판으로 나오면 그렇잖아. 내가 그때 여의주를 딱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의주를 딱 만지면서 내가 뭘 하는지 알아요? 150석. 그 용문석굴에 있는 여의주를 만지면서 150석이라고 내가 외친 거야. 근데 지금 여기도 150석. 뭐 알고 저러는 거지? 이 150을 제가 그 여의주를 만지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150석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왜? 151석만 돼도 우리가 이겼다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쟤네들이 또 무슨 여소야대라고 하면서 걔 지랄을 하겠죠. 근데 딱 150이면 반반이야. 그 뒤부터 진짜 정치가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150석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잖아.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때 이 송구영신 예배를 못 갔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온 교인들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옷 속에서 이걸 안 보고 말씀 하나씩 뽑아서 주시는 거야. 근데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그래서 제가 선언하는데요. 우리 목표 150석입니다. 170석 너 블랙이야. 170석은 꿈도 꾸지 마. 지금 80석도 어려워. 근데 어디서 또 120석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알아? 쟤네들의 그 방어력이 발동되는 거야. 난 내가 이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야권이 170석 간다는 얘기를 하면 쟤네들이 풀 가동돼서 방어 본능이 나오는 거야. 방어 본능이 나오게 되면 야권이 더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50이 돼야 돼. 그러면 150대 150이야. 150대 150.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은 딱 절반. 이건 누구의 방어 기제도 작동하지 않는 숫자야. 그래서 150을 얘기한 거예요. 개헌 저지선. 150석을 우리가 갖게 되면 쟤네들 지 멋대로 국회 선진화법 바꾸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뭐 또 개헌도 못해.
그러면서 진짜 정치를 하는 숫자야. 나는 솔직히 딱 내려오면서 151석으로 할 걸. 왜 150이었지?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야. 왜 150인가? 바로 정치의 숫자이기 때문이야. 딱 절반. 여도 야도 누구도 한 표도 더 많지 않은 150. 그 150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그 숫자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야권이 150석이 되잖아. 탄핵도 가능해. 왜? 틀림없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박근혜로는 안 된다 생각을 할 거니까. 안 그러겠어요? 지금 새누리당이요. 저는 이번에 제가 느낌 받은 건 그래요. 이번에 박근혜의 이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역풍이 불 거야. 특히 사드 문제. 이 사드 문제는요. 이 보수층, 소위 새누리당 보수층이라고 안 부를게. 새누리당 지지층에게도 공격적인 내용이야. 이거는 땅값 문제이고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거기다 이 개성공단 폐쇄가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할 만한 부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어. 자, 이렇게 되면 소위 이 새누리당 지지층은 박근혜계와 이명박계가 있어. 박근혜계는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군부 독재 시절에 공안 탄압하고 공안 검사 출신, 군인 출신, 얘네들이야. 그 다음에 소위 친이계란 애들은 누구냐면 김영삼 이후에 성장한 그들이란 말이야. 그 재벌 그룹들. 그들이 지금 경쟁 중에 있어.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 그런데 지금 이 개성공단 폐쇄가 대재벌에게는 손해를 안 끼친 것 같지만 5,000개가 줄도산 나면, 그래서 국민들의 소비력이 떨어지면 대기업에도 치명상을 입히게 돼 있어. 무엇보다 지금 박근혜가 저지른 일이 수습이 안 돼. 그럼 새누리당에서 이 박근혜가 저지른 일을 수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번 문제로 나는 박근혜가 궁지에 몰릴 거라고 봐. 이거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야. 박근혜 파야. 늙고 오래된 박근혜 세력, 그들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게 너무 많이 인증됐어.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대북 문제까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내부에, 새누리당 내부에 지금 박근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구의 일반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박근혜 욕을 한다는 거야. 이번에 대구에 사드 배치한다는 건 유승민한테 돌려차기 하려고 누군가 소문을 냈을 수 있어. 유승민 지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도리어 그게 대구에 반박근혜 정서를 만들었다고 봐. 반박근혜파에 대한 정서를 만들었다고 봐. 거기다 지금 대구에서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진짜 자기를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충격 먹었어. 뭐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다. 정말 대구 시민들한테 묻고 싶어요.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대구 시민들의 민도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겠다, 그게 정말 대구 시민의 민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정말 진박 팔고 다니는 박근혜파와 그 다음에 그나마 상식적으로 보이는 유승민파와 대구 시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우리 야당이 150석만 먹으면 박근혜가 더 이상 뻘짓 못해. 박근혜가 더 이상 뻘짓 못하고 실질적 탄핵이나 마찬가지야. 야당이 150석만 먹으면 더 이상 박근혜가 지 멋대로 나라를 개꼬라지를 만드는 짓을 못할 수 있어요. 왜? 새누리당 안에서 반대표 50표만 모으면 탄핵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150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섰어요.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나는 100석도 어렵다고 봐. 그런데 80석에서 100석 가까이, 아니야. 그래. 난 100석 넘었다고 봐. 뭐 때문에? 조응천이 갖고 온 방패. 여러분, 언론에서 야권에 대한 비난이 많이 줄었어요. 느껴지십니까? 언론에서 야당에 대한 맹비난이 많이 줄었어요. 왜일까? 조응천이 온 다음에 대북 문제가 터졌어. 왜일까? 야당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조응천이 단추 하나만 풀어도 사고가 커지는 거 아니야?
조응천은요 한마디도 할 필요 없어. 단지 조응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언론계도 함부로 못할걸? 나는 조응천이라는 방패를 가져온 거 나는 문재인에게 경의를 표해. 조응천이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난 60일 동안 조응천이라는 그가 방패가 될 거다. 야권에 대한 언론의 비정상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커다란 방패 역할을 할 거다. 또 우리의 무기는 전쟁이냐 평화냐야. 박근혜가 만들어낸 전쟁 위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나는 150석 충분하다고 봐요.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우리 2010년에는요. 단 이틀 뛰었어요. 2010년 지방선거 때 이명박이 전면전도 불사한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거 한명숙 후보가 이틀 동안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을 원하면 1번, 평화를 원하면 2번 그렇게 싸워서 한명숙이 1% 차이까지 줄어드는 거야. 우린 60일이 남았어. 국민들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원하는 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난 이 싸움 해볼 만하다고 봐요. 소름 끼친 사람 손.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답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요. 지금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겸손하게 150이야. 딱 150. 이기지도 지지도 않은 딱 그 숫자. 그러나 박근혜가 어떤 꼴통짓도 할 수 없는 숫자. 마의 숫자 150. 그 목표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믿든가 말든가.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이 방송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 세계의 우리 한국을 걱정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된다고 기도하든 안 된다고 기도하든 당신의 기도대로 되겠지만 된다고 믿는 저의 기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번 총선 150 안 되면 저 장기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석을 꼭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발바닥에 땀나게, 혀에서 단내나게, 목에서 진짜 똥냄새가 올라올 만큼 처절하게 달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달리는 겁니다. 할만합니까?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을 만들어 갑시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어 갑시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적이 됩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동의하시는 분 손? 누구냐 채팅창 깬 거? 자, 잠깐만요. 이 채팅창 채팅창 깬 게 누구지? 찾아서 강퇴 좀 시켜주시고요. 동의하시는 분 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야권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야권이 하나라서 당연히 이기는 거면 그거는 갈만한 길이 아니라, 그건 가야만 할 길이 아니라 갈만한 길이지. 우리는 원래 갈만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도 가야 할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천해주신, 오늘 또 불탄템이 또 못했네. 그래도 3558분 추천하셨네요. 추천해주신 3558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추천할 시간 20분 남았다. 아직 추천 안하고 버틴 인간들아,
인간적으로 우리 추천하고 보자. 자, 오늘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에이, 불러주지도 않는데 기분 나빠서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망치부인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못했지만 간절하게 기도로 응원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응원은요, 생방송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어요. 녹음 녹화 떠주시는 풍행국님, 세월호님, 참사장님, 그리고 여비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 만약에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나 급한 일이 없다면 화요일 2시, 어쩌면 1시일 수도 있지만 화요일 2시가 목표야. 2시가 목표. 자, 화요일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